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대인관계 능력 13주차 고객 서비스의 의미, 고객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차시는 지난 차시 고객 서비스의 의미에 이어서 13주차 2차시로 고객 서비스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인관계 능력 지도교수 김선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대인관계 능력 중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고객이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개선점에 대해서도 한번 작성해 보고 그리고 고객이 누구이며 고객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어, 그 실습하는, 활동하는 그런 시트를 제공해 드렸고, 그것을 학습을 해볼 수 있도록 네, 기회를 드렸는데 한번 해보셨을까요? 네. 음, 자, 학습 목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어, 그 직업 생활에서 고객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또 실제 현장에서 다양한 고객에게 대처할 수 있고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이고요. 학습 내용으로는 지난 시간에 고객 서비스 의미를 설명하는 거와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을 알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직업 생활에서 불만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고객의 불만을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을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객 서비스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짚어보았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잘 파악해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력이 바로 고객 서비스죠. 자, NCS 대인관계 능력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 문제 해결, 신뢰 형성 등의 중요한 역량으로 포함되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관계 형성과 조직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또 생각하고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고객하는데 실제로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면 서비스도 제대로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객 기대 수준에 따라 기본적인 기대, 바람직한 기대, 이상적인 기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서비스 만족도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리고 고객 유형도 다양해서 사실은 그 만족도를 이렇게 보통 그냥 보편적인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만 차별화된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아주 그냥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고객 유형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의사 표현이 명확한 고객은 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가 필요하고 소극적인 고객은 말은 적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반응이 큰 고객, 공감과 진정 기술이 요구되고요. 정보 중심 고객은 정확한 정보와 근거 기반 설명을 선호합니다. 자, 각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은 적극적인 경청과 명확한 설명, 감정 안정화 등인데요. 고객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는 능력은 서비스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 거죠. 적을 알아야지 이제 적에 잘 대응할 수 있고 승리를 이끌어내듯이 그만큼 고객을 잘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이라고 했는데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고객 경험은 단 한 번의 서비스가 아니라 전체 경험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고객 여정을 따라 매 순간의 접점이 긍정적이어야 하기도 하죠.
자, 고객 경험을 만드는 핵심 요소는 첫인상, 신속한 대응, 일관된 메시지, 문제 해결 중심 태도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호텔에서 벨보이의 미소, 빠른 체크인, 객실 상태 점검 등 이런 상황들이 모든 경험이 합쳐져서 고객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의 기본 기술로 우리가 보면 경청, 고객 끄덕임, 반영하게 질문하기 등 경청 기술과 긍정 언어 사용, 명확한 설명, 톤 조절 등 표현 기술, 비언어적 태도와 깔끔한 환경 유지, 동선 관리 등 매너 기술. 이 기술들이 직업과 상관없이 모든 대인 서비스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어, 고객 서비스 능력입니다. 그럼 고객 서비스의 성공 사례로 BMW의 사례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BMW는 그 Joy Experience, 그 브랜드의 핵심 가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즐거움, 드라이빙 하는 것에서 고객 경험의 즐거움, 그러니까 드라이빙도 중요하지만 그런 경험의 즐거움으로 확장함으로써 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왔는데요. 자, 자, BMW 아시죠? 자, BMW 주요 그런 서비스 혁신 추진한 내용을 보면 어떤 게 성공 포인트가 있냐면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초개인화를 했고 차량 구매 이후에 전체 여정을 관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전 세계 공통 기준의 서비스 교육 체계를 운영했습니다. 자, 그럼 BMW 프리미엄 서비스 센터 운영 성공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프리미엄 사례는 패스트트레인 서비스라고 일반 수리 및 정비가 오래 걸려 고객이 불만이 증가하고 있을 때 2시간 이내 신속한 정비 완료하는 전문 라인을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객 대기 시간이 40% 이상 단축되고 정비 품질과 고객 만족도도 크게 상승했고 빠르고 정확한 BMW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했는데요. 여기서 성공 요인은 숙련된 테크니션의 전문화, 부품을 사전 확보하고 고객 일정에 맞춘 실시간 예약 시스템 운용으로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자동차 정비를 하러 가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 뭐 염색이든 뭐 펌을 하든 커트를 하든 미용실에 가든 아니 백화점에 가든 뭐 은행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렇게 웨이팅이 좀 많아요. 그런데 그 시스템을 개선해 가지고 고객이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이런 것들은 되게 어, 잘한 그런 제도 같고요. 또 그리고 전문가를 두어가지고 정비 품질이랑 이런 개선을 통해서 고객 만족도도 크게 상승하고 그리고 정확하고 빠른 그런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친다. 하나만으로 고객 서비스를 만족시키긴 어렵고 종합적인 그런 기획,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아마 서비스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체계화되어 있고 거기에 뭐 정성이랑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반 고객 상담 시스템을 도입을 했는데요. BMW는 글로벌 고객센터에 AI 기반 음성 상담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 기능을 보면 고객의 감정이나 반응을 분석하고 문의 유형별 신속한 매칭, 일관된 응대 스크립트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AI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상담 품질의 편차를 감소시키고 신속한 해결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러므로 해서 고객 불만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BMW에서 또 잘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BMW 지니어스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구매 상담 과정에서 부담감을 줄이고자 영업 목적이 없는 BMW 지니어스 직원을 운영한 거죠. 자, 여기에서 영업 목적이 없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 가서 서비스를 받을 때 계속 그 직원이 영업을 목적으로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하거나 뭔가를 하면은 거기가 불편해지고 그리고 또 뭔가를 또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게 되는데 영업 목적하고 상관없이 차량의 기능을 설명하고 옵션도 비교해주고 시승도 안내해주고 기술적 질문 답변 판매 압박이 없는 그런 지니어스 역할 직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러니까 저기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 옆에 가면 BMW 드라이빙 매장이 있어요. 이런 데 가도 보면 직원들이 아주 그냥 차량의 기능이랑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아주 친절하게 그리고 드라이빙 해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시승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기능들이 결과적으로 고객의 신뢰를 상승시키고 제품 이해도, 그러니까 차량 기능 설명과 옵션도 비교해주고 시승함으로 해서 제품 이해도 증가하고 구매 의사결정 부담 감소, 브랜드 충성도 향상. 근데 이렇게 일단은 설명도 들어보고 다른 것도 비교해보고 시승도 해보고 계속 이런 상황을 하다가 보면 오, 차도 괜찮고 그리고 서비스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괜찮으면 어, 타사의 제품보다는 BMW 구매할 확률이 높고 한번 그 차량을 또 운영을 해보면 운전을 해보면 편하고 기능이 좋으면 다음에도 또 그 BMW 구매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충성 고객으로 또 홍보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브랜드 충성도도 향상되고 결국 성공 요인은 판매가 목적이 아닌 서비스 중심 전문직이라는 차별화된 접근을 했고요. 고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BMW 컴플레인 서비스 회복 사례 또한 있어요. 리콜 사태 대응,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으로 디젤차의 화제가 되어서 이슈 당시 투명한 대응으로 고객 신뢰를 회복한 게 사례인데요. 적용한 서비스 원칙은 문제 원인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이제 사실은 이렇게 즉시 공개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이게 늦게, 뒤늦게 이렇게 공개하고 뭐 주치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비밀리에 좀 묻히는 경우 되게 많은데 문제 원인 조사 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고객 안전 우선 조치, 긴급 안전 진단 센터를 운영하고 무선 렌터카 제공, 자발적 리콜 실행을 하고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안전도 문제가 되고 문제 원인 조사도 잘 모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가 안 좋으면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줄어드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브랜드 신뢰도 회복하고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고객센터 대응 만족도가 이전 대비 상승했습니다. 자, BMW 프리미엄 딜러 서비스 사례는 고객 라운지를 구성해서 대기 환경을 혁신시킨 거죠. BMW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에 카페형 라운지를 운영하고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했어요.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 고급 라운지 인테리어, 차량 수리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무료 와이파이 업무 공간 제공 등 그런 서비스를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감정 만족도 상승, 정비받으러 가는 과정이 편안하다는 긍정적인 경험을 확대시켜 준 거죠. 마지막으로 NCS 고객 서비스 능력 관점에서 보는 BMW의 성공 요인을 정리해 볼 텐데, 고객 요구 파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고객 관리 능력,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AI 상담 분석, 고객 동선 대기 대선 등 고객 요구 파악 능력이 있고, 패스 트레인, 리콜 대응 서비스 회복 프로세스로 문제 해결 능력, BMW 지니어스 라운지 프로그램으로 고객 관리, 글로벌 표준 서비스 매뉴얼 운영으로 서비스 품질 유지 관리, 투명한 위기 대응 전문 상담사 배치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 마지막으로 BMW는 기술 중심의 브랜드에서 고객 경험 중심 브랜드로 진화하며
서비스를 혁신해 왔습니다. 패스트레인 서비스로 대기 시간을 줄이고 BMW 지니어스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신뢰를 강화했으며 위기 상황에서는 투명한 커뮤니케이션과 회복 전략으로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이 모든 성공 요인의 핵심에는 고객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는 NCS 기반 서비스 역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에서 진실의 순간, 자, 모멘트 오브 트루스라고 해서 접점인데요. 진실의 순간 고객 이거 접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불결한 접시에 예. 만약 승객이 자신의 접시가 지저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같은 순간에 그들은 탑승하고 있는 비행기가 불결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뭐 어느 식당에 갔는데 뭐 접시랑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뭐 주방이 오픈되어 있는 주방들이 뭐 지저분하고 이러면 음식도 지저분하고 불결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접시가 승객들이 자신의 접시가 지저분하다는 걸 뭐 발견하게 되면 비행기가 불결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거. 자사에 대한 고객의 인상을 저하는 극히 중요한 그런 순간인 거예요. 자, 고객 접점. 기업의 최고 목표를 고객 만족에 두어야 이익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고객은 아주 짧은 시간 내내 자신의 만족도를 결정하고 그 기업의 이미지와 상품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고객 만족 결정의 순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르죠. 이러한 고객 접점, MOT, Moment of Truth, 고객 접점. 스웨덴 마케팅 학자 리차드 노만이 제창하고 양 칼슨 사장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에 의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데요. 고객 접점. 고객 접점의 순간에서 결정의 순간, 뭐 물건을 구매하든 어떤 걸 서비스를 이용하든 그 고객 접점 15초 안에 결정된다고 했는데 첫 인상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순간. 자, 고객 접점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이죠. 아주 짧은 불과 15초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자, 첫인상. 면접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인상이 이제 결정에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객 접점. 자, 양 칼슨 스칸다나비아 항공사 사장이 고객 접점 혁신과 고객 만족 경영을 창시했는데,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마인드가 있고, 고객 감동을 시키는 이런 접점에 대해서 그런 걸 창시함으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고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1981년 39세 때 사스 사장 취임하고 고객 접점, NPC 서비스에 집중 투자해요. 이듬해 1982년에 7,100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고객 접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고객 접점이란 고객과 기업이 만나는 15초간의 진실이고요. 고객이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소중한 순간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고객은 다양한 접점을 통해 기업의 이미지와 서비스에 대한 느낌을 갖추는 거죠. 자, 고객 접점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제 사람까지 다 기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 합쳐져서 기업의 이미지를 결정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접점의 3요소인데요.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는 제품의 품질과 기능, 점포 분위기, 시설, 설비의 편리성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는 서비스 운영 시스템, 업무 처리 프로세스, 고객 불만 처리 체제,
정보 채널 운영 관리, 휴먼웨어는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자세, 직원, 친절, 뭐 이런 것들이죠. 표정과 언어 및 억양, 대응 신속성, 배려 등이 그 요소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항공사의 고객 접점을 분석해 보면 첫 번째 문의 전화 홈페이지,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공항 카운터, 네 번째 순서 대기, 다섯 번째 발권 창구, 그다음에 지불 및 발권, 일곱 번째 탑승구 확인, 여덟 번째 보안대 통과, 아홉 번째 탑승 안내, 열 번째 탑승 대기, 그다음에 열한 번 탑승 승무원 환영, 열두 번째 승무원 환영, 13번 좌석 확인, 14번 수화물 두기, 15번 좌석 착석. 자, 1년의 그런 과정이 여기에 이미지처럼 이렇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한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어느 하나 그 순간순간들이 첫 단계부터 문의 전화 홈페이지 이런 것부터 벌써 시작해서 예약이 이루어지고 공항 카운터 순서대기 발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여행을 가기까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고객 접점인 거죠. 그러나 이걸 결정하기까지는 첫 시작이 15초 그것이 많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 실천 사례인데요. 고객에게 맞는 눈높이 서비스. 자, 버스 정류장 표 파는 거 신차 발표회. 이것을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러분들은 버스 정류장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표 파는 거 신차 발표회를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버스 정류장. 표 파는 것, 신차 발표회. 이거는 기업 입장인 거죠. 기업 입장에서 표 파는 것, 신차 발표회, 버스 정류장일 때, 자, 버스 정류장은 버스 승강장. 이건 고객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곳이 버스 승강장. 표 파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내가 표를 사야 되니까 표 사는 곳. 신차 발표회는 신차 관람회. 회사는 발표를 하지만 관람하는 것은 고객인 거죠. 표는 회사에서 팔지만 사는 것은 고객이고, 버스 정류장이지만 버스 승강장, 고객 입장. 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고객 서비스 실천 3S는 스마일, 미소, 그 다음에 스피드, 신속함, 그 다음에 신세어리티, 성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실전, 신속하고 또 미소도 있고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이게 하는 것이 고객 서비스 실전 3S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잘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자, 고객 서비스의 종류에는 아래 도표를 보시면 고객 서비스는 업무적 서비스, 희생적 서비스, 정신적 서비스, 태도적 서비스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서비스 산업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고객에 대한 태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감과 동시에 직원의 친절함. 제가 13주째 1차 시에서도 제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식당에 갔을 때 그런 음식은 맛있지만 직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든가 이랬을 때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는 동시에 아주 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인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즉,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정신 자세는 어떠한지, 태도는 어떠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평가에 따라 그 가치가 정해지는데요. 따라서 고객 서비스 유형은 경영 이념과 관련된 정신적 서비스, 종업원의 태도적 서비스, 그리고 업무적 서비스와 희생적 서비스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고객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정신적 서비스란 고객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켜 줌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얻고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고객 만족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경영 철학을 말하고요. 태도적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접견 태도, 표현, 표정, 동작, 옷차림, 몸치장, 마음가짐 등에서 나타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집에 손님이 올 때도 집안도 깨끗이 청소하고 옷이랑 음식이랑 이런 것들도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이건 서비스 정신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업무적 서비스.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무형의 상품이고요.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업무로서 대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행 상품, 레스토랑 서비스, 법률 서비스, 정보 서비스, 금융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기업의 판매 상품, 그 자체이거나 그에 부과되는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네 번째, 희생적 서비스. 대부분의 서비스에 대해는 대가가 없는데, 즉, 제품 판매를 위해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아주 싼 값으로 제공한다든가 하는 기업의 희생적 행위로 제공되어지는 것으로 서비스는 공짜, 서비스 이꼴 공짜라는 인식은 이러한 희생적 서비스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의 실행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고객 서비스는 현장에서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제품을 판매하기 전, 판매 중, 판매하고 난 후에 일어납니다. 고객 서비스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3단계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사전 서비스, 현장 서비스, 사후 서비스. 이거는 어디에나 적용이 되죠. 자, 제품이 판매되기도 전에 제품의 기술 및 관련 정보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판매의 가능성을 촉진하는 일종의 예약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제품을 구입하기 전 카탈로그나 인터넷 제품을 가격이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걸 사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현장 서비스. 말 그대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서비스 현장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장 서비스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태도와 친밀감,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과 신속성, 제공되는 내용의 정확성, 시스템의 편리성 등이 현장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죠. 자, 현장 서비스가 종료된 후에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사전 서비스와 현장 서비스에 제공된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와 고객의 불만족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아울러 사후 문제 발생 고객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기존 고객의 유지는 물론 잠재 고객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 CNCTA저의 에너지의 고객 서비스 혁신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NCT는 1980년대 중반에 전국을 권역 지역으로 분할하여서 허가받은 각 권역 지역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독점적으로 도시가스를 어, 공급하는 34개 도시 가스사 중 고객 만족 경영의 모범이 되는 기업인데요. 처음부터 CNCT가 고객 만족 경영 우수 기업이지는 않았습니다. CNCT는 2010년 초반 전국 도시가스 사업체를 중하위권에 머물던 고객 서비스 수준을 개선시켜서 2016년은 고객 서비스 수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또 현재까지도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CNCT는 어떻게 고객 만족을 하위권에서 고객 만족 경영의 모범이 되었는지 CNCT 에너지 고객 서비스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킨 세 가지 사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CNCT 에너지는 도시가스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혁신하여 고객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드렸고, 두 번째, 목소리 서비스 VOC라고 해서 Voice of Customer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혁신이고, 셋째는 고객 불만 사항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반복되는 문제를 개선한 사례입니다. 이거는 CNCT 에너지 고객 서비스 혁신 사례 연구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 CNCT가 고객 서비스 혁신을 통해서 통상자원부가 2010년에 실시한 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의 우수 평가를 받는 성과를 달성해서 그만큼 고객 서비스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 서비스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요즘 고객들은 기업에 대한 만족 조건으로 매우 서비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고객 서비스는 기업에 그래서 생존에 필수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해서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어, 우리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과 서비스를 받는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고객으로서의 그런 자격과 품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서비스를 잘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하고 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학습 내용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객 서비스의 정의 중 빈칸에 알맞은 말. 자, 첫 시간에 고객 서비스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고객 서비스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욕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은 요구, 글자가 잘 안 써지는 것 같은데. 자,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법을 마련하여 양질의 고객 서비스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중 고객 중심의 기업 특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둔다. 고객이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한 번만 실시한다. 네 번째,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을 수립한다. 자, 고객 중심 기업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 정책을 수립하고 고객 만족에 중점을 두고 고객이 정보, 제품, 서비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징이 아닌 것은 3번입니다. 자, 기업이 실행한 서비스에 대해 평가는 한 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현장, 사후 평가를 통해서 다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상으로 고객 서비스의 의미와 고객 서비스 능력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수업 잘 들으셨어요? 고객 서비스가 고객이 입장과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고객이 많잖아요. 뭐 고객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고객이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한 주간 좀 잘 보내시고 다음 14주차에는
고객의 불만 표현 유형 및 대응 방안, 고객 불만 프로세스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어디 현장이나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블랙리스트도 고객의 불만인데 이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유형별로 이렇게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있는 그런 유형들. 그냥 그런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고객 불만 처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사전 학습을 한번 해보는 것도 매우 생각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전 학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